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을 보실 때 빨간색 버튼이 켜져 계신 분들은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죄송하지만요, 제 방송은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 동료분들에게도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좀 권유해 주셔서 제가 하루빨리 100만 대군을 볼 수 있는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 국민의힘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그야말로 사상 최고의 진기록이 나왔어요. 이 국민의힘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이 폭발적인 투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요, 43.82%, 그러니까 지난 2차 경선 때보다도요 5.05%나 높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은요 책임당원의 이 모바일 투표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3, 4일에는 책임당원 ARS 투표, 그리고 4개 여론사업자에서 일반 국민 각각 1,500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당원과 여론조사 각각 50%를 반영해서요 5일날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오늘 말이죠, 투표율 70%를 넘기면 한 달간 탄수화물 말하자면 곡기를 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 달 곡기 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를 가지고요 양 캠프는 서로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일 윤석열 캠프의 공보실장 논평을 내놨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안 된다는 것으로 윤석열 후보 압승을 예고하는 것이다. 내년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과 당원들께서 위대한 선택으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상일 캠프실장은, 공보실장은 윤석열을 찍었다는 연락도 세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일 공보실장의 논평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전화와 문자가 세도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에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평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책임당원 첫날 투표율기는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안 된다는 것으로 윤석열 후보 압승을 예고하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도 급속히 결집하고 있는 만큼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예. 자, 여기서요,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당연히 이제 홍준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지금 겨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에게 윤 후보를 찍었다는 전화와 문자가 세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실장이 밝히면서요, 대선 후보와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존경하는 책임 당원들께서 작심하고 윤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민심과 당심이 윤 후보로 대거 쏠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정권 교체를 거부하는 이들이 우리의 경선 마당에 들어와서 특정 후보를 국민의힘 대표 선수로 만들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얘기는 결국은 홍준표 측을 당연히 겨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 씨도 비슷한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 홍 후보는 지난 6월 김씨 부친학 때 조문을 하고 보기도 보냈다. 민주당과 홍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는데,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현명한 국민과 당원은 그들의 짝짝꿍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과 당원들께서 위대한 선택으로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참고적으로요, 오늘 발표된 이 KBS, TBS 의뢰로 KSOI 한국사회연구소, 이것을 보면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을 모르니까 홍준표가 38.6, 윤석열은 34, 유승민 11.4, 원희룡 3.5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범위를 딱 좁히면요, 윤석열이 55.6, 그리고 홍준표가 35.3, 그래서 20% 표차 이상으로 윤석열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상일 공보실장이 이런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말이죠,
오늘 이러한 이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 이 홍 후보 쪽의 여명 대변인은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2차 컷오프 경선 때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2040 신규 당원들이 이달만 기다려왔다가 투표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신호고 홍 후보에게 유리한 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경선이 흥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홍준표 후보는요, 대구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수성못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대구 경북시 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손으로 승부를 매듭지어 달라. 영남의 한을 풀고 원을 이루어내도록 하겠다. 그러면서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 문재인 정권의 좌파 개헌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밝히면서 거듭 용서를 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이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번째의 겨울을 차디찬 감방에서 보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즉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얘기는 결국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관여한 윤 총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홍준표 후보는 대구 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명명하고 30만 규모의 공항도시를 조성하고 대구 동천 후적지를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하고 구미공단 재구조하고 포항을 수소경제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 이런 5대 지역발전 공약을 내놨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유승민, 그 다음에 원희룡 지사, 이 특별한 이 반응, 별로 의미 있는 반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시간 관계상. 그리고 특히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요, 투표율이 65%가 넘으면 압승한다. 이렇게 밝혔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신규 당원과 희망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추가적으로 또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는요, 첫날 투표가 무려 44%인데 자유 투표로 투표율 65%만 되면 내가 압승한다. 모두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러면서요, 아직 내일 모바일 투표와 이틀간의 ARS 투표가 남아있고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정통성 있는 후보를 선출하자. 그리고 조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투표율은 최고 25%에 불과하다. 오더 투표도 반만만 추려할 뿐이고 이젠 먹히지 않는다면서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윤석열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싶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제1야당 후보 선출을 시작하는 오늘, 저는 이제 절망을 딛고 다시 희망을 말하고 싶다. 특히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난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에 들어온 신규 당원들께 함께 희망을 노래하자고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이 장밋빛 정막, 자신감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투표가 있던 날의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는 1등을 서로 다투는 거죠. 사실상 윤석열과 홍준표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당 이제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가 아니죠. 이제 관뒀으니까 이재명 후보의 오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요, 오늘 이 국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입장을 밝혔는데 다양한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많아요. 여기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힌 생각을 기가 막히게 잘 하고도 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이 말재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포퓰리즘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 그럼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고 초과세 수도 있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고 판단과 결단의 문제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 판단, 자기 결단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는 겁니다. 이 관료들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혀 맞지 않다. 현실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관료, 홍남기가 말이죠. 지금 로마에 가 있는데 기자회견상에서 이재명 같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또 제공해주면 나라가 거덜난다, 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어요. 이러한 이 반발에 대한 결국은
반박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가 예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에는 또다시 당정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난달에 기재부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예산 축소와 관련해서 그분이 경제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홍남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간지기를 자처해온 홍 부총리를 갖다가 강력히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사전에 당내 조율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그걸 불협화음이라고 할 수 없다. 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다. 논쟁하고 결정을 하면 함께 그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당 우위로는 앞세워가지고요. 정부는 따르라. 즉 홍남기 당에서 결정은 잔소리 말고 따르라. 이거를 지금 다시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측에 있던 오영훈 의원도 말이죠. 이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더 논의하는 것이 맞다. 정부는 전 국민보다는 국민을 특정해서 전달하는 것이 더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니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도요.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주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거. 이거 종종 벌어진다.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당위론을 또 주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로봇 확대, 이 두 발을 들어갖고 완전히 내팽기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로봇 학대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감정이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진중권 교수의 문제점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요. 이게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당시 해당 로봇은 넘어지면 일어나야 한다. 못 일어나면 풍뎅이 거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청에 따라서 전복 테스트를 한 것인데 앞부분을 잘라내고 그러니까 요청했다라는 부분을 잘라내고 로봇을 학대했다고 심지어 일부는 감정이입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악행이다. 자, 그런데요. 자, 요청했다고 그래서 둘러 패듯이 패면 되겠어요? 전복 테스트를 하라고 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로봇 기술이 첨단 로봇 기술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기술 수준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에서 전복 테스트를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전복 테스트하고 둘러 패듯이 내팽기듯이 해놓고서 이런 거를 갖다가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렇게 비판의 이 보도를 갖다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까지 들이대는 거 보십시오. 이 로봇을 학대했다는 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하고 민주주의를 누가 훼손하는데요? 이재명 본인이 훼손하잖아요. 이런 후보를 지금 우리가 야권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상대할 후보예요.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국격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여권에서 후보로 선정하는 바람에요. 몇 단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재명의 이 고집 이것이 결국은 많은 또 여권 내에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남의 대장동 잠깐만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기자들이 말이죠.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20대 비율이 70%에 달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서 발의를 일어나요. 이런 망신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미 언론인들하고 기자회견 때 마음에 안 드니까 딱 중단에 차고 나간 거. 이런 사실이 여러 번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못된 버릇이에요. 이런 버릇을 가진 사람이 과연 청와대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요. 들어가기 전에는 별의별 약속을 다 해놓고 들어가서 언론과 담을 딱 쌓아놓고 있잖아요. 언론과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만 딱 나타나면 아예 입을 자크를 딱 닫아요. 제2의 문재인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자,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자리를 떴어요. 참고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갤럽에서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검을 해야 된다가 65%, 그럴 필요 없다가 25%예요.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제일 높아요. 72% 특검하자. 그리고 30대와 60대가 67%고 50대 64%, 40대 57%.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을 넘고 있어요. 이러한 엄중한 현실을 이재명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이러한 이재명.
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래서 정권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검찰에서 오늘 말이죠,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김만배와 남욱,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정민용 이 변호사, 이 정민용이는 남욱이 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이익 환수, 이거를 철저히 막은 사람이 바로 정민용 변호사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유동규 지난번에 기소할 때, 공소할 때 공소장에서 배임 혐의를 싹 뺐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야기됐는데 다시 배임 혐의를 추가해서 오늘 기소를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는 거. 김만배, 유동규. 자, 이 얘기는요, 결국 배임 혐의라고 하는 것은 정점에 누가 있다? 바로 이재명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의 배임과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가장 초기 단계의 말하자면 조치가 오늘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미 배임 혐의를 검찰에서 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문들은 충분히 이미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다만 검찰이 그러한 이 배임 혐의를 말하자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문서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말하자면 온실 속에 보호를 받고 있는 화초와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압박을 더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과 본부장의 경우에는요, 유동규 이 본부장은 김만배와 공모해가지고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서로 결탁해가지고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또 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가 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공단에 대해서는 손해를 입힌 협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임 혐의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검찰에서는요, 유동규하고 이런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사업협약, 그 다음에 주주협약, 이런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 수입만 받도록 하되 분배 대상인 예상 택지 개발 이익은 축소한 것으로 또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평당 1,500만 원 이상인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원으로 1,500만 원 인상인데 1,400만 원으로 축소했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요,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의 분양 이익에 대해서 공사가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도록 배제한 것도 결국은 김만배 씨 등에게 특혜를 준 정황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이 검찰은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올 1월 31일께 김만배로부터 수표 사업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또 이런 혐의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만배 씨 등이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특경가법상 특정경제 가중 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 등에게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만배, 정민용, 남욱 영장 청구가 됐고 유동규 배임 추가 기소가 됐어요. 여기에 관한 이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겠는데요. 이 실질 심사 별도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방송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 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은 시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여러분께 덧붙이면, 어제 이제 마지막 토론이 있었는데요. 10월 31일 날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청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또 누가 어떤 발언할 때 최고의
분당 시청률을 기록했느냐, 이것이 궁금할 텐데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청률 전문 기업체인 TNMS, 여기에서 체크를 해보니까요, 1분 시청률 어디 부분에서 나왔냐면 내가 정권교체 적임자 자유토론 부분에서 나왔는데, 바로 윤석열 후보가 언급할 때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본인이 정치 말하자면 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로서 중도 확장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할 때 최고 시청률을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최고 시청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시청률이 9.0%다. 0%다. 그래서 KBS 1에서가 7.5, 채널A가 1.5, 그래서 9.0을 기록했고, 동시 시청자가 266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제 이 토론과 관련해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바로 대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구 시청률이요, 무려 11.8%에 달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제,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내가 적임자다 라고 할 때 최고 이 고점을 기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특히 야권에 있는 국민들이 과연 정권 교체 얼마나 애타게 지금 찾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를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 높은 시청률이.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이번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곧 이어서 또 전옥현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